왜 어떤 결혼은 사랑의 시작이 아니라 끝이 될까요? 왜 어떤 사람은 결혼을 통해 안정과 행복을 얻지만 또 어떤 사람은 결혼 후 더 깊은 외로움과 혼란에 빠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결혼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외로움도 불안도 과거의 상처도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치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당신 안에 숨겨진 모든 것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거울이라고.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연장이 아니라 무의식 속 그림자와 직접 마주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상대의 좋은 면만 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보고 싶은 모습만 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그 환상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 서로의 그림자까지 보게 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숨기고 싶은 성격의 일부 인정하기 싫은 모습,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감정을 포함합니다. 결혼 생활은 이런 그림자를 숨길 수 없게 만들고 결국 관계의 갈등으로 터져 나옵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결혼을 너무 쉽게 완성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목표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특히 아직 자기 셀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그림자, 섀도우를 통합하지 못한 사람,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성숙시키지 못한 사람은 결혼에서 더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상대를 찾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과 분노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외로움이 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결혼 안에서도 외롭습니다. 상대가 곁에 있어도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관계는 점점 지쳐갑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결혼은 두 개의 미완성된 영혼이 서로를 구원하려는 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대신 두 개의 온전한 영혼이 서로를 성장시키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많은 결혼이 실패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선택하기 전에 결혼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왜 결혼을 하려 하는가? 사랑해서인가, 외로워서인가, 아니면 사회적 압박 때문인가? 내 안의 그림자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상대를 진짜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무의식 속 이상형의 환상을 투사하고 있는가? 이 영상에서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왜 때로는 우리를 파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성숙한 결혼을 할 수 있는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셀프와 샤도우 아니마와 아니무스 페르소나 투사, 그리고 개성화의 과정을 통해 결혼의 심리학적 본질을 깊이 파헤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이 왜 결혼을 서두르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결혼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 셀프는 칼융 심리학에서 인간 존재의 중심이자 전체를 의미합니다. 자기란 내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과 무의식에 숨겨진 모든 요소를 통합한 온전한 나입니다. 결혼이라는 깊은 관계에서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고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 자기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결혼 생활 속에서 자신을 잃고 관계의 혼란 속에 빠집니다. 자기와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림자 샤도우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부정하고 싶은 모습, 인정하지 못한 감정 억눌린 욕구를 담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는 결혼 생활에서 강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일상과 감정을 깊이 공유하는 관계이기에 숨겨져 있던 내면의 상처와 결핍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은
결혼 후에도 배우자에게 과도한 관심과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배우자가 조금만 무심해져도 버려질 것 같은 불안을 느끼며 그 불안은 끊임없는 요구와 집착으로 변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점점 지쳐가고 관계는 갈등과 거리감 속으로 빠집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그림자가 결혼 생활을 조종하고 있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림자의 또 다른 문제는 투사입니다. 결혼해서 나는 무의식적으로 나의 그림자를 배우자에게 투사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분노나 질투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을 배우자의 성격 문제로 돌립니다. 배우자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않으려던 내 모습을 그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부부 갈등은 본질적으로 내 안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를 자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상대방을 바꾸려 하면서 끝없는 다툼을 반복하게 됩니다. 융은 결혼에서 자기와 그림자의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질투심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부정하면 나는 배우자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며 관계를 불신으로 물들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자기와 연결된 사람은 갈등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책임지고 배우자에게 모든 행복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랑을 결핍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과정으로 봅니다. 반대로 자기와 단절된 사람은 결혼을 통해 완성되길 바라지만 그 기대가 좌절될 때 더 큰 절망에 빠집니다. 결국 자기와 그림자의 균형이 없는 결혼은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결혼 전에 우리는 나는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가? 내 그림자를 인정할 준비가 되었는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은 사랑의 종착지가 아니라 내 무의식의 혼란을 증폭시키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결혼 상대로 강하게 끌릴 때 우리는 종종 그 이유를 운명이나 첫눈의 반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런 강렬한 끌림 뒤에는 무의식 속의 아니마와 아니무스 아니뭇가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자리한 여성성의 이미지이고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자리한 남성성의 이미지입니다. 이 두 원형은 우리가 이상적인 배우자로 상상하는 모습을 형성하며 현실의 사람을 그 이미지에 맞춰 인식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항상 성숙하고 건강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어린 시절 경험이나 문화적 영향 상처받은 기억에 의해 왜곡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이 무의식 속에서 나를 이끌어주고 강하게 보호해주는 여성을 이상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때 그는 실제로는 통제적이고 지배적인 여성을 운명적인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가 자유를 억압하고 갈등을 키운다는 사실을 깨닫지만 이미 관계는 깊이 얽혀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 냉정하고 거리감 있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여성이 성인이 되어도 비슷한 성향의 남성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그녀의 아니무스가 차가움 속의 안정감을 이상화하며 실제로는 정서적으로 다친 사람과 결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 속에서 이런 성향은 안정이 아니라 고립과 외로움을 심화시킵니다. 이렇게 왜곡된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결혼에서 심각한 문제를 만듭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진짜 모습이 아니라 무의식 속 이상형의 투사로 바라봅니다. 이때 결혼 초반의 매혹은 현실과 환상의 간극이 드러나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우자가 변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변한 것은 배우자가 아니라 나의 환상이 깨진 것입니다. 융은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의식화하는 것이 건강한 결혼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이성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지, 그 이미지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실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자기인식 없이는 우리는 결혼해서 반복적으로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은 내 안의 여성성과 남성성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일입니다. 남성은 아니마를 통해 감정과 직관을 이해하고 여성은 아니무스를 통해 논리와 결단력을 발전시킵니다. 이런 통합이 이루어진 사람은 결혼해서 배우자를 나를 완성시킬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동반자로 바라봅니다. 결국 결혼 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진짜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 무의식이 만든 이미지에 사랑에 빠진 것인가?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혼해서 불필요한 상처와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결혼은 내 무의식의 환상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온전한 영혼이 만나 서로를 성장시키는 공간이 됩니다. 결혼 생활에서 많은 부부는 처음 몇 년 동안 서로에게 이상적인 배우자로 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친절하고 이해심 많고 언제나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모습이 점점 유지되기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의 상당 부분이 진짜 내가 아니라 사회와 배우자의 기대에 맞추어 만들어진 페르소나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페르소나를 사회 속에서 우리가 쓰는 가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를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게 하고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페르소나가 너무 오래 유지되면 부부관계는 진정성을 잃고 결국 지쳐갑니다. 예를 들어 원래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툰 남편이 결혼 초반에는 부드럽고 세심한 남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피로를 느끼고 본래의 무뚝뚝한 성격이 드러납니다. 아내는 남편이 변했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는 변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가면을 유지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원래는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는 아내가 결혼 초반에는 순응적이고 온화한 모습을 보이려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눌린 감정은 결국 폭발하고 부부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페르소나의 문제는 그것이 나와 배우자 모두를 속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배우자는 내가 보여주는 가면을 진짜 나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가면 뒤에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그 간극에서 실망과 오해가 생깁니다. 이때 많은 부부는 서로가 변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진짜 모습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융은 건강한 결혼을 위해 페르소나와 진짜 나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가면을 벗고 살 수는 없지만 최소한 배우자 앞에서는 가능한 한 진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며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페르소나를 유지한 채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마치 계속 연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리적 에너지가 소모되고 결국 관계에 균열이 생깁니다. 가면을 벗는 과정은 두렵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만 서로를 진짜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사람 앞에서 진짜 나로 존재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결혼은 나를 더 지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가면을 쓰지 않아도 안전하고 존중받는 관계가 될 때 비로소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됩니다. 결혼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심리적 함정 중 하나가 바로 투사 프로젝션입니다. 투사란 나의 무의식 속 이미지 감정 기대를 상대방에게 씌우는 심리작용을 말합니다. 우리는 배우자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모습이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그에게 덧씌워서 봅니다. 연애 초기에는 이 투사가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무의식 속 이상형을 배우자에게 투사하고 그가 바로 그 이상형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현실과 투사된 이미지의 차이가 드러나고 그 간극이 실망과 분노를 불러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무의식적으로 배우자는 언제나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배우자가 피곤하거나 바빠서 내 말을 충분히 들어주지 않을 때 나는 그를 무심하고 냉정한 사람이라고 단정 짓게 됩니다. 투사의 문제는 우리가 배우자를 진짜 모습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만든 환상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이 환상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해결되지 않은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혼 후에도 배우자에게 과도한 관심과 애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배우자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상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고 갈등이 심화됩니다. 투사는 결혼을 반복적인 갈등의 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미해결된 감정을 배우자가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료사가 아니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동반자입니다. 그가 나의 내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은 끝없는 기대와 실망의 반복이 됩니다. 융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내가 어떤 기대를 배우자에게 투사하고 있는지를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과거의 그림자나 이상형을 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인 시선으로 관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투사를 멈춘다는 것은 배우자에게서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대신 서로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집니다. 완벽한 배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결혼의 본질입니다. 결혼 전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가? 만약 그 답이 아니오라면 그 결혼은 내가 만든 환상을 유지하는 데서 시작되어 환상이 깨지는 순간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투사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결혼은 기대와 실망의 반복이 아니라 진짜 만남이 됩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사실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선택할 준비가 되었는가입니다. 칼 융이 말한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은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여 진정한 자기 셀프로 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개성화는 단순한 자기 발전이 아니라 내면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왜곡된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성숙시키며 페르소나를 넘어 진짜 나로 살아가는 깊은 여정입니다. 아직 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결혼해서 배우자를 통해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 합니다. 그는 배우자를 나를 완성시켜줄 사람이라고 믿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과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나 개성화된 사람은 이미 자기 안에서 온전함을 찾았기 때문에 결혼을 결핍을 메우는 수단이 아니라 서로를 확장시키는 동반자 관계로 봅니다. 개성화의 첫 단계는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나의 질투, 두려움 인정 욕구, 통제 욕구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과 성향을 인정할 때 나는 더 이상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과도한 의존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배우자에게 지나친 감정적 부담을 주지 않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무의식 속 이성 이미지를 그대로 현실에 투사하지 않고 그것이 단지 내 내면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나는 잘못된 끌림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시선으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페르소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은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진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약점과 상처까지 보여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깊은 신뢰가 생깁니다. 개성화된 사람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보다 진실함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지막 단계는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이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나를 선택한 사람은 결혼 안에서도 경계를 세우고 자신을 파괴하는 관계에서 떠날 용기를 가집니다. 그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결혼하지 않고 홀로서기를 통해 더 깊은 사랑을 준비합니다. 결국 결혼을 서두르지 말라는 말은 결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하기 전에는 어떤 결혼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내가 개성화의 길을 걷는 동안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진정한 사랑과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때 결혼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자유가 됩니다.